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장이 2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그 논리가 서고 있는 건데요. 베어마켓 약세장 속에서 안도 랠리를 8월에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둘씩 부합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8월에 FOMC는 없으니까요. 외국인이 본 코스피는 현재 2,000포인트 아래입니다. 달러 환산 기준으로 코스피가 현재 우리 지수 때보다 20% 더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좀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뜸을 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지금 외국인 순유출 구간에서 점차 외국인의 진입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분명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KF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내에서 최근 2개월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 모아나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헬스케어, 에너지, 생활소비재, 경기방어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업종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좋은 8월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한 녀석들의 금요일장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8월을 준비할 때, 유세벽 전문가 8월은 달려보자, 윤겸 전문가 아이러니 증시 로봇 전력 관련주를 주목하라. 네, 세 분의 강한 코멘트 가운데 오늘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이 그동안 꾸준하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수대 2450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진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유세박 전문가가 7월 동안에는 조금 목소리는 좀 작아지셨어요. 그런데 어제 4개 수익률이 나온 티켓 4장 획득 해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산주,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주는데 왜 못 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태양광주의 랠리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제 좀 더 매수 진입 새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오늘 2450포인트를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도지를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245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글로벌 GDP 발표를 했는데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랑 그리고 이제 역성장 우려에도 시장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애플과 포드의 실적도 한몫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맨친 의원, 굉장히 강경 의원이었죠. 이 민주당 의원이 어느 동의를 해주면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해서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는 그 태양광과 풍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소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못 따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책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기술 개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단순 모멘텀으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라는 것이 모멘텀으로 잘 움직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는 워낙 잘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GM이라던가 포드 아니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험머입니다. 험머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된다 이렇게 사전 예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뭐 CATL과는 좀 중국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3사 셀 업체들을 주축으로 해서 장비 업체들 그리고 소재단에 있는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이슈가 있었어요.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살짝 봤었는데, 지금 불법 공매도 근절 하루 만에 뭐 칼을 빼든 금융당국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그리고 가열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찬반론이 엇갈리겠죠. 아무래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만이 어떻게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을 한테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2450포인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 종목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번 2분기뿐만이 아니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한 녀석들에 오늘 출연하지 않으셨지만 신기수 전문가가 7월에 같이 합류하면서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 인간 시작점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유수벽 전문가는 그동안 이제 방산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좀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좀 현금화를 해보자라는 시각을 제시를 해주셔서, 우리 채팅창에는 지금 현금화하신 분들의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어제 시그니처님께서도 현금 아직도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글 주셨었고, 그리고 대박천국 쪽박지용님께서 밋밋한 소나기, 폭풍 소나기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단비가 왔습니다. 단비를 전혀 맞지 못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해주셨어요. 잠시 후에 이정호 전문가 8월을 준비해야 할 때 라는 의견도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유세벽 전문가는 이제 8월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골라내야 될 시기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CS 윈드가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 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더해졌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오늘 좀 언급이 없습니다. 원자력주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 주실까요? 저는 원자력주 기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테마성으로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의 가시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테마성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원자력 얘기를 하다가 잠시 반도체로 넘어갈 텐데, 반도체 지금 통과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서명만 남아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반도체 우리나라를 좀 이끌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50종목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인탑스라던가 이런 휴대폰 부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한 이쪽 관련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성 엔지니어링도 좋더라고요. 네. 예.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보도가 한 가지 나왔는데, 이 기업이 로봇주로 변모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 들었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뭐 다른 종목들은 또 있습니다. 네, 인탑스가 로봇 제조 쪽에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은 달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유세벽 전문가 내용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두 분도 동의를 하실까요?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8월은 달려보자.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오후장도 뭔가 그래도 좀 사놓고 가고 싶다. 이런 또 내적 갈등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8월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할지 그 의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정우 전문가는 빨간불이시고요. 윤겸 전문가가 초록불인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이따가 이제 코멘트 시간에 좀 언급을 좀 드릴 건데요. 그에 관련해서 앵커님께서 미리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지금 어떤 좀 상황이 조금 묘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인데, 또 증시는 반등을 해주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미 이런 상승, 약한 반등이지만 어쨌든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 이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은 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더 힘을 좀 동력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을까. 여기서 갑자기 꺾이거나 갑자기 하방으로 리턴하는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2450에서 상당은 좀 더 많이 열어두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종목별로 활발할 거라고 보시는 제가 건가요? 볼 때는 2450조는 이제 여기 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서 뭐 2600까지 간다고 보긴 좀 무리고요. 여기서 약간 등락이 오가면서 말씀하신 섹터, 그때 이슈, 재료, 소재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약간 변동 등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2500 정도에서 제한된 가운데 활발한 종목 장세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은 빨간불이세요? 네, 빨간불입니다. 달려가지 말고 날아갈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날아간다는 건 추락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8월 달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과 다이나믹한 장세를 예상하면서 8월장 달려보자 보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 추락을 또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빨간불을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증권사의 의견들을 쭉 보시면 일단 제가 약속드린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 차트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자료로 전체 메일로 보냈던 자료가 있는데 혹시 지금 준비되시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케이프 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현재 아래쪽에 옅은 파랑색이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인데요. 2000선 아래죠? 예. 1900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보는 지수대는 우리나라가 2000선 아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도 랠리, 그러니까 시장에 놓여있는 악재가 해소되거나 부담이 완화되면서 약세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이 보이는 그 안도 랠리가 8월장의 서머 랠리로 이어질지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눈치 보는 서머 랠리, 이렇게 저희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8월장 서머 랠리 초록불, 박스권 장세 빨간불입니다. 오늘 증권사의 의견을 보면 8월에 뭐 장 분위기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의견 눈에 띄었거든요. 세 분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요셉혁 전문가가 박스권, 나머지 두 분은 그래도 서머랠리라고 보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안 가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 말은 아직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나머지 종목이 가고 그 바턴을 반도체 쪽에서 이어받는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겁도 주는 시장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 코멘트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은 생각보다 서머 랠리는 짧을 거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 분위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8월에 나올 7월 CPI 결과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강하고 짧은 서머 랠리가 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지난 시간을 잠깐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그 침체 국면에서 미 정부 연준이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여러 가지 그 갖은 사실 그때 이렇게 무리하게 부양을 해서는 안 됐었어요, 사실. 경기 그 코로나를 갖다 너무 겁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을 만들어 갖고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고 그런 자금들이 또 증시에 들어왔고 뭐 기술주 중심으로 기대감, 뭐 신약 개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약간 지금 이제 썸머랠리, 잠깐의 썸머랠리 플러스 제가 어제 말씀드린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상승세를 갖다가 꺾거나 멈추진 않을 것이다. 저 미스터 보스도 진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데 지난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데자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데자뷰. 무슨 얘기냐. 그때도 인위적으로 뭔가 투입을 해갖고 끌어올렸고 지금 상황도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가 나쁨에도 이렇게 양적 완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썸머 랠리 플러스 여기서 급격히 꺾이거나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약간의 단기간 그 기간의 반등 상승장이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전까지요? 네네.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 우리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세 2,400과 2,500을 유지하는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다만 뭐 제한된 박스권보다는 그래도 서머랠리 좀 기대를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누가 이 서머랠리를 주도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이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개인 쪽에 대한 의견이 우리 강한 녀석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지금 옆에서 종목이 이렇게 빵빵 튀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지금 심리 굉장히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해주셨던 유세백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저 긍정적인 얘기만 좀 계속 했는데 2450포인트 돌파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착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외부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러시아가 지금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가스 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럽의 가스가 15% 상승을 하는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유럽 침체 우려 있고 뭐 이런 것들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저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좋은 긍정적인 이슈들은 많습니다. 이슈들도 있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이제 2450포인트를 올라탔었을 때는 그 구간 안에서 종목별로 저는 차별화 양상을 확실하게 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섹터별로 좀 순환매는 돌아갈 거예요. 근데 다만 지수상으로는 저는 2450에서 진짜 많이 본다 그러면 2550에서 2600까지 이 박스 구간 혹은 2450에서 밀리면 다시금 2300에서 2450 그 구간 안에서 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금요일 2450 진입을 하지만 정말 오매불망 유세벽 전문가가 기다렸던 그 지수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불확실한 매크로 변수, 이러한 부담감들이 지수의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상단이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2450을 밑돌게 된다면 다시 23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8월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편백나무님께서 지수가 한없이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1선이 위에 놓여 있고요. 수급선이죠. 그래서 수급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시 횡보하고 중소형주 장세 예상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던 증권사의 의견도 역시 그랬습니다. 8월장 중소형주의 장세가 될 거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두 번째 강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8월을 준비할 때라는 코멘트인데요. 8월장 미리 보기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7월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이른 날, 항상 저는 금요일날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전장에 수익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서는 8월달을 좀 준비할 종목들을 서치해놓고, 아니면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는 부분, 약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 때는 8월을 준비할 때라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7월달이 끝나고 8월달이 되면 8월달 관련 이슈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요 이슈를 말씀해 드릴게요. 8월달에. 네, 첫 번째로 갤럭시 폴드 공개가 있습니다. 8월 10일 삼성 언팩에서 공개를 하는데 8월 26일 출시인데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이슈 몰이는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갤럭시 폴드 관련주는 뭐 대표적으로 파인테크닉스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8월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7월 달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8월 달 이것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상치보다 뭐 하회를 하던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포감을 조성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무서운 건 공포감 조성입니다. 물론 기대감이 안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8월 둘째 주에 주택 20만 호 공급 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건설주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3월달이 건설주한테는 제일 피크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원활한 수급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어요. 이런 250만 호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드를 늦게 꺼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드디어 나옵니다. 8월 둘째 주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건설주들의 다시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건설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봐요. 왜냐? 원자재값 인상, 뭐 인건비 인상,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층간소음 관련해 규제를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저가권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가권에서 나오는 호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건설주를 8월 달에 눈여겨볼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8월 5일 날 달탄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우리가 누리호 2차 발사할 때도 느꼈을 거예요. 발사하고 성공하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유자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약간 부담되는 가격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보유자분들은 이 눈치 보기 장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지키면서 가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루리호 2차 발사 성공하고 나서 주식 내 수익이 20%였는데 갑자기 10%대로 떨어지고 뭐 한 자릿수로 바뀌면서 이 상실감이 컸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그런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겨가고 이게 주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끝없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도 거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다음 주에는 매도 타점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엔터 관련해가지고 이슈는 이제 여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이제 신곡 발표를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급력은 다시 불 거라고 봐요. 컴백 이슈만 나왔을 때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여파를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예, 방탄 컴백 이슈 약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했다면 블랙핑크는 다를 거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엔터주들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 삼성전자 로봇 공식 출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봇 관련주들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거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랙핑크 신곡 발표 수혜주는 YG 엔터테인먼트일까요? YG 플러스일까요?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둘이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어떻게 따지다 보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랑 약간 비교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YG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자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촬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역대 최고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이번 컴백도 대박일까요?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파급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음악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멜로디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흥행 여파는 가져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흥행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블랙핑크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인게임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이 비대면 콘서트를 펼쳤는데요. 여기에서도 뭐 좋은 반응들 있었네요. 뭐 열풍이다.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확인하면 말씀드리고요. 이정호 전문가 건설주,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주, 또 엔터, 로봇까지 이 5가지 섹터의 일정을 8월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주항공,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은 8월 5일이면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대응법 좀 알아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거의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는데 이 정도 상승세, 여기서 올라가 봤자 5%, 10% 정도입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달 탐사선은 이거는 뭐 기존 누리호 2차보다 더 큰 재료긴 합니다. 그래서 더 급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라는 게 단기간에 올랐으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때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5일이면은 다음 주 또 한 주 계속 재료는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8월 5일에 달 탐사선 누리호의 발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 우주항공주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유세벽 전문가 있으실까요? 저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매도 반대하시나요? 저 분할 네. 매도 했고요. 분할 매도 이미 하셨다고요? 예. 네, 잘 그러면은 가네요. 뭐 다시 이제 근데 이 종목 같은 예.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가격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네. 5만 원대 오면 사고요. 예. 5만 8천 원대 오면 팔면 됩니다. 근데 전 5만 5천 원대 어저께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만 5천 원 다시 한번 찍겠지라고 해서 분할 매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실적 오늘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하나그룹주들 오늘 실적 발표들 나오는데 실적 잘 나올 것이고 뭐 잘 하는 회사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저는 얘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레드백 수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멘텀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 관점이고요. 다시 또 5만 원대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만 주로 매매를 하자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기가 오면 지켜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분께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금요일 오후장 적극 매수다 하시면 초록불이고요. 8월에 사도 늦지 않다 빨간불입니다. 현금 많으신 분들이 오늘 좀 상실감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거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매 또 끝내놓고 오후장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세 분의 의견입니다. 오늘장의 적극 매수는 유세벽 전문가고요. 그리고 월요일 8월 첫날에 사도 늦지 않다는 관점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는 노란불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네, 노란불을 한 이유는 이제 강한 녀석들 좀 있으면 종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종목을 보시고 이 종목들이 8월 달에도 갈 만한 유망한 종목인지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놀러 가야죠. 금요일장. 약간 그런 부분을 해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장은 놀러 가시라고 노란불을 주셨네요. 자,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아이러니 증시, 로봇, 전력 관련주를 주목하자. 악재가 호재가 되죠? 전문가님? 네. 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묘자, 묘한 증시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안도감을 갖다 불어 넣어주면서, 미 증시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GDP가, 미 GDP가 마이너스 0.9%로 해갖고 이제 어찌 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경고 신호인데도
증시는 투자자 모든 심리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어떤 이제 GDP가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똑같이 반영이 돼서 하락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이라든지 뭐 옐런 장관 다 같은 얘기 했습니다. 경기 둔화는, 왔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미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 풀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풍자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청양고추를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다지 맵지 않다. 너희들도 먹어봐라.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뉘앙스 같이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공포라고 이렇게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래라는 게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다라고 이제 미 경제학자들이 많이 언급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 정부 관에 주도한 인물들은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고 둔화가 조금 온 건 같지만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미 경제가 강하다, 고용이 강하다, 충분히 이거 회복할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은 또 이미 이제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올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주도의 주장이 아마 더 힘이 더 실어지겠죠.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중간 선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갖다가 시장에 어떠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어떠한 처방약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좀 머물러 있는 거고, 이제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긴축을 또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감원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제 지표가 또 왔다 갔다 또 하고요. 기업 실적도 좀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혼란의 그런 지금 안개 정국인데, 어쨌든 정부 주도 또 이제 연준은 이 상황을 갖다 해도 11월까지는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 있으니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어차피 파워나 힘은 정부나 연준이 쥐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시장을 갖다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립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립 서비스로 한마디로 터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시장은 받아들이고 또 시장도 투자자도 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즐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그 침체 때 데자뷰, 그때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부양을 해서 돈을 찍어서 살포하듯이 해서 금리 내리고 모든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왕래가 없고 자영업들은 도산이고 모든 경기가 어려운데 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묘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과 대자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연준이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에서는 그쪽으로 시장 증세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어떠한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썸머 랠리 플러스 약간의 상승이 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뭐 민감성 연동성에서 따라가는 증세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공매도 그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이제야 뒤늦게 이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공매도는 순기능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열 또 투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은 약간 제도상 역기능, 그 다음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MSCI 그 편입 지수 가기 위한 그 정책일 수도 있고요. 외인들의 투자를 갖다가 좀 원활하게 좀 수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너무 거기에는 이제 정책을 짤 때 불합리한 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갖다 개인 투자자가 오롯이 받고 외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유리한 국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의 칼을 뽑아들어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 근절하겠다.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해서 어떤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외인들한테는 공매도 부분이 약간 이제 마음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그래도 좀 플러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450선이 회복됐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대한 낙폭 및 과대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거 지금 이제 섹터로서 삼성물산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건설 협동 로봇을 개발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으면서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제 성공하고 달 탐사선 발사가 이제 8월 5일 날 이제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되는 관련 이런 섹터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고요. 끝으로 이제 관심 섹터로는 말씀드린 물류 로봇, 생산성이 55% 증가하는 물류 로봇 시장이 좀 커진다. 그래서 로보티스,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폭염입니다. 33도, 35도 올라가는 여름철 전력, 블랙아웃 이런 부분이 또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로 일진전기, 광명전기, PN, 시테크 이런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런 또 타 종목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분석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8월은 그래도 비관적인 장세는 아닐 것이다. 약간의 썸머 랠리가 진행될 것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잘 현금 있으신 분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동력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그리고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 기술력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됩니다. 다음 달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공식 출시 일정이 있다는 점 이정우 전문가가 앞서 짚어주셨고, 그리고 또 윤겸 전문가는 삼성물산, 두산 로보틱스가 건설 협동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해주셨네요. 지금 주식시장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단 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관점을 계속 이어나가지고 있어요. 과연 경기 침체인가? 경기 둔화 국면에 그칠 것인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연준 파월 의장, 미국 재무부 장관, 백악관은 지금 미국 경기는 침체까지 아니다라는 시각을 계속 뚜렷하게 시장에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리고 부담감들 여전히 시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윤겸 전문가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뭐 완만한 정도의 상승세가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분의 강한 코멘트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질문을 뭘 드려볼까요?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해볼까 했더니 너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이어서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할지 강한 녀석들의 종목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드립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장 기분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고요. 또 현재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코스피는 2400선에서, 코스닥은 8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플랫폼주들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득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 흐름 좋던 풍력주 관련해서 또 태양광과 수소주 까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도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IT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장이 좋기 때문에 좀 티켓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의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네, 어제 브레이크가 없는 트럭처럼 4개의 티켓을 혼자서 획득하신 유세벽 전문가님. 토마토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는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티켓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정유주고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17만 1,500원,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19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티켓을 한 장으로 또 추가로 획득하시게 되고요.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1위는 유세벽 전문가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티켓을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총 17장이고요. 이정우 전문가는 13장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윤겸 전문가는 8장,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 4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장 또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강한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가 또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이름표에 티켓을 또 달아주시죠. 벌써 또 꽉 차 나가고 있어요. 네, 또 대왕토마토가 좀 있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또 두 자릿수 수익률 내주셨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관련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다소 안 좋았어요, 잠시 동안은. 그렇지만 2차전지 업황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GM과 포드, 미국 관련해가지고 미국 관련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는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그때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SK온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캐파 증설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다시금 기존 주가 흐름 25만 원, 30만 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됐고요. 아마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바쁘셔서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 어닝 서프라이즈 평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유와 2차전지 사업 함께 합쳐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매출 영업이익 77%, 320% 급증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가지고 또 티켓 하나 확보하신 점 축하드리고요. 지금 종목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세 분, 금요일장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는지 윤겸 전문가님. 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벌써 이제 12시 다 돼가고 장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이제 8월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망이라는 그 투자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고 좋은 전략이거든요. 마이너스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는 종목을 못 잡아서 아쉬움은 미련은 있겠지만 8월부터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비중 말씀해 주세요. 현금 비중이요? 네. 100% 갖고 계세요? 100%. 예. 네. 유세벽 전문가님 몇 퍼센트 네, 추천하세요?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종목 추천 안 할 거라고 막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네, 다시 이제 다음 주에 공략할 생각입니다. 금요일장 적극 매수해도 된다는 초록불. 네, 적극 매수인데 이제 네. 종목별로 들어가야죠. 네. 예.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종목은 오늘 사도 괜찮다는 네네, 맞습니다. 의견이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항상 어느 정도 장세에서는 현금 40% 정도는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요일장 끝나는 날에는 항상 40% 정도를 맞춰놓고 끝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는 장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금 40%는 갖고 가자. 어차피 나머지 주식 비중 60%가 다음 주 어차피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 경우에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40% 현금으로 그 맞춰서 종목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무조건 20%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나머지 20%는 당일 단타나 하루 이틀이나 걸려서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을 하지 거의. 그래서 현금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터 나갔는데 총알 떨어졌으면 제일 후회합니까? 현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더 지금 초조해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의견 세 분 모두 주셨고요. 그리고 현금 확보, 수익 주면 바로바로 확보하자는 의견은 세 분 모두 공통인데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녀석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은요. 이정호 전문가가 로보티즈, 유세벽 전문가가 PNT, 윤겸 전문가 T-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장에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셨던 유세벽 전문가가 2차전지 장비주를 가지고 와주셨고, 오늘보다 8월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매수 늦춰보자고 의견 주셨던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는 로봇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게요. 네, PNT 티켓 달성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추천을 드렸다가 손절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어저께 차트를 보고서 지금 가격대 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왔고,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분할 매수로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종목이고, 이제 후반에 5천억 가까이 수주 가까운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터질 종목입니다. LG 엔솔량 그리고 SK 온향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라면은 지금 위로는 바로 60일선과 120일선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5만 원 라인이 저항이 되겠지만 저는 그 라인을 가볍게 뛰어넘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기반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4만 3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봤었던 그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었거든요. 네, 43,000원 그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갭 상승하면서 강한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라고 설정을 하면서 현재가를 제시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참고로 이 종목으로 1승 1패했던 유세벽 전문가의 PNT 추천입니다. 자,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볼 텐데요. 윤겸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 모두 로봇주를 주목하셨는데 오늘 종목은 갈립니다. 윤겸 전문가가 T 로보틱스를 주시네요.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뭐 앞서 그 코멘트 할 때 언급드렸지만 이제 협동 로봇 부분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 로봇 이런 부분이 이제 생산성 공장에서 생산성을 물류 로봇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종목줄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은 그래도 좀 내려와 있는 추세 전환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T 로보틱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 로보틱스는 반도체 진공 로봇 전문이고요. 미국의 AMT 기업에 또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분기 또 매출이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추세 전환하는 저점을 딛고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도 그런 대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은 뭐 현재가 7,340원인데 뭐 이 선에서 진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로는 8,1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여유 있게 뭐 6,400원 잡아드리고요. 그 밑으로까지는 절대 내려올 일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T 로보틱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로봇주인데 전방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추세가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으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차트상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뭐, 대내외적 악재에서 같이 동반 하락했으나, 6월 이제 후반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약간씩 올라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로봇 이런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안 무너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은행주까지도 6월에 무너졌거든요. 금리 인상 수혜주도 6월장에 특징적으로 은행주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T 로보틱스 매출 증가세 그리고 성장 실적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100원, 손절가는 6,400원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강한 종목을 갖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강한 녀석들 첫 방송할 때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제가 로봇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애착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로봇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 주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 많은데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로봇 시장을 2026년까지 연간 24.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 시장은 점차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8월 달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LG는 가만히 있을까요? LG도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그거의 수혜주는 바로 로보티즈다. 될 것 같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갖고 왔습니다.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 가능하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LG전자가 대주주인 로봇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LG전자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또 로보티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가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로봇주도 보시지 않나요? 로봇주는 세 가지 정도 봅니다. 휘림 로봇이랑 T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를 보는데 휘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로봇 상승세를 제일 많이 이끌었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보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저랑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권으로 두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유세혁 전문가도 관심 있게 보는 로봇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정우 전문가가 로보티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LG전자가 대주주인 로보티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성장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 모두 공개 방송 없으시네요? 불금질게이죠. 없으시죠, 다들?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가 오장에 여행을 가라고 하셔서 그런지 오늘 채팅창이 너무 조용합니다. 네. 자, 적어도 40% 이상의 현금 확보하시고 금요일장 마무리 하자는 의견 강한 녀석들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 오늘 또 세 분 강한 녀석들이 제시한 종목 오후장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죠.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8월장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